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화학을 맡고 있는 이혁재 강사입니다. 고2 화학 여름방학 4단원 특강에 대한 OT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제 소개 먼저 드리고 도대체 화학 4단원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4단원 하는지, 그 다음에 저의 시그니처죠. 고속 문제풀이 능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과정,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력의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 아무리 수업이 좋아도 우리 학생들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 특강 강의 시간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학력과 이력이 나와 있네요. 로고스 학원과 분당대창 현재 출강 중이고요. 과거에는 대치 목동 다원교육, 대치 두각학원,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치 138학원, 그리고 이강학원과 메가스터디 러셀에 출강했었습니다. 특이한 이력 말씀드리면 4년 연속 수능화학 만점자 배출했고요. 제가요, 지금부터 두 가지 올해 경사가 있었거든요. 그 경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명의 수석을 배출했습니다. 작년도 수능, 2024 수능이죠. 첫 번째, 작년도 수능에서 전국 표점 수석 배출했고요. 서울대 의외과를 갔습니다. 이 학생은 저한테 고2 내신 수업을 수강을 했었고, 제 블로그에 있는 이 학생의 멘트, 수강후기 멘트 하나 따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화학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제 수업을 잘 체화시켜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석, 작년도 대구 재학생 수능 수석 배출했고요. 역시 서울대 의예과 갔고, 이 친구는 고2 내신 수업을 듣고 고3 때 6월 모평 전까지 제 수업을 듣다가 화투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6월 모평 전까지 수업, 화학 수능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역시나 제 블로그에 있는 멘트 하나, 카이스트 수시도 합격을 했네요. 단언컨대 여러 가지 풀이를 통한 돌발 상황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은 바로 고2 여름방학 때 4단원 특강을 들었다는 겁니다. 4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 역시 제 특강을 선택을 했고, 분명히 2학기 기말고사 4단원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단원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화학은 경험해 보셨죠? 1단원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4단원도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2단원, 3단원은 조금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고요. 그럼 1단원과 4단원을 제가 이따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가 더 센데? 일단 4단원은 세부 주절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준킬러, 킬러 파트는 pH가 있고요. 중화적정이 있고요. 중화반응 양론, 양적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산화수법이 있고, 금속 간 산화하는 반응, 무려 5가지 주제에서 수능에서 5가지 주제가 준킬러, 킬러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것만 모아서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보니 내신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4단원 미리 예습하는 거, 여름방학 때 하는 건 필수입니다. 제가 1단원, 4단원 비교해 드릴게요. 사실 여기 이제 별표가 난이도고요. 사실 1단원은 이 별표 난이도를 뛰어넘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사실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별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보면 되고, 다만 4단원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하나를 봤을 때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1단원이 더 어렵긴 해요. 중화반응 빼고요. 중화반응 빼고. 중화반응이 지금 난이도가 제일 높죠. 나머지들에 비하면 1단원이 더 체감 난이도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4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화반응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4단원을 조금 더 껄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몰롱. 1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몰롱도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단원에서 배우는 pH와 중화반응이 통합형으로 출제됩니다. 어렵죠.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최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화반응입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우리 고3 현역과 N수행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로 뽑는 게 19번, 20번에 나오는 중화 반응 문제인데요. 오히려 양적 관계보다 중화 반응을 더 어려워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현재 수능화 커리큘럼상 고3 학생들이 수능에서 중화 반응을 보기 전에 중화 반응을 몇 바퀴 돌리는지 아세요? 이거 평균입니다. 5바퀴 돌리게 돌아갑니다. 보통 고1 여름방학 때 중화 반응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2 내신 때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3 겨울방학 개념강에서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3 커리큘럼 킬러 편에서 중화 반응 배우니까 총 5바퀴를 돌리죠. 그런데 왜 도대체 수능에서 중화 반응을 어려워하는가? 선행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행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배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 자, 겨울방학 때 안 배웠어도 이번 여름방학 때 저에게 중화 반응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단원은 전 과목 중에서 전 과목입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어쨌든 반드시 미리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겨울방학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신 때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내신 때 듣기 전에 여름방학 특강 때 저한테 듣고 내신 때 또 듣는 게 중요하겠죠. 강사마다 중화 반응 풀이가 다른데 제 풀이가 되게 유니크하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여름방학 때 듣고 내신 때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겨울방학 때도 말씀드렸어요. 화학은 문제 풀이고 타임어택이 가장 심하다. 1단원 1학기 중간고사 때 아마 심하게 데이셨을 거고요. 이번 1학기 기말고사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도대체 화학, 고속 문제 풀이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풀이가 달라요. 비율 풀이법이라는 걸 통해서 1단원뿐만 아니라 4단원도 비율 풀이법을 적용합니다. 제가 비율 풀이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제 풀이의 분량을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인데 너무 옛날 문제 아닌가요? 작년 6월 이후로 과탐에서 킬러 요소가 사라졌죠?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예전 게 훨씬 어려워요. 내신은 예전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기출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풀이를 잠깐 볼까요? 이게 제 풀이고요. 이 문항에 대한 EBS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분량 차이가 많이 나죠. 풀이 자체가 달라요. 풀이 자체가. 우리 양적 관계 한번 볼까요? 최근 거네요. 2023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한꺼번에 볼까요? 이게 제 풀이고 이게 EBS 해설 풀인데요. 뭐 자세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지수 n과 m을 잡고 풀고 있네요. 학평이든 모평 해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미지수를 잡지 않습니다. 가급적 미지수 잡는 걸 최소화하는 풀이가 비율풀이법이에요. 그래서 비율풀이란 미지수를 잡지 않을 수 있다면 최대한 잡지 않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난이도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풀이법을 비율풀이법이라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에서는 이런 풀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학만 가능합니다. 왜? 화학에서는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몇 대 몇이야? 누가 더 커? 몇 배야? 라는 비교하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비율풀이법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테니까 제 유튜브에 혁재화학 치시면 Kill the Time Attack이라고 나와 있는 영상이 2가지가 있어요. 제 비율풀이 맛보기 영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많이 내왔어요. 아까도 이제 좋은 경사가 있었고 대치동과 대구 수성구, 송파구, 목동 이렇게 교육특구에서 좋은 실적을 내왔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자부합니다. 문제풀이 능력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2년간, 고2, 고3 2년간의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직접 해서 역시 이번 고2 4단원 여름방학 특강 때 우리 학생들에게 퀄리티 높은 수업을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고속 문제풀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역시 내신 때랑 똑같이 할 거예요.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 풀지 않아요. 텐션 그대로 유지합니다.
클리닉. 클리닉은 제가 직접 거의 하고 조교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 클리닉과 자유 클리닉, 대면 클리닉과 온라인 클리닉을 병행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요거 좀 보여드리면 이게 시트예요. 1차, 2차, 3차, 4차 클리닉인데 자 저기 보이는 저걸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명단이 있고요. 빠졌을 경우에 왜 빠졌는지 사유까지 기록한 엑셀 시트네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다른 형태인데 1차 클리닉이라 치면 요일별로 장소와 누가 클리닉을 하는지 학생들의 명단, 그 다음에 비공식 클리닉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무 클리닉 선정 기준은 과제율도 보고요. 과제를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걷거든요. 숙제를 다 걷어서 맞은 개수, 틀린 개수와 그 다음에 풀이 과정까지 봅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해왔지만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과제 성취도로 역시 의무 클리닉 여부 결정하고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클리닉 대상자입니다 라는 문자가 발송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을 봤을 때 전 지역 총 클리닉 타임 67회를 했더라고요. 실제 숫자 보여드릴게요. 회당 맥시멈 2시간이고요. 중복 포함해서 클리닉 참여한 학생이 총 251명이었어요. 그만큼 상당히 강도 있는 그다음에 양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클리닉 기회가 창출되니까 클리닉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 실력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 프로그램인데 복습 영상 제공 그리고 유튜브 추가 문제 풀이 영상까지 제공합니다. 수업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튜브 문제 풀이 링크 손풀이로 풉니다. 아이패드에서 제가 풀어서 그 링크를 우리 학생들에게 다 제공을 하면 우리 집에서도 독서실에서도 그 외에 수업 외에 다른 문항들 풀이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 되게 오래 투자해서 제가 보시면 역시 올해 1단원에 1학기 중간고사 때요.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외에 풀었던 추가로 올린 문제만 해도 133문항을 제공을 했어요. 자, 클리닉과 그 다음에 추가 문제풀이 영상까지 합쳐지면 우리 학생들 정말 성실하게만 따라오시면 시너지 효과 나실 거고요. 여름방학 특강 때도 역시나 이 기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 여름 특강 시간표인데 로고스 학원에서는 총 5개 반이 열립니다. 강동 로고스, 자, 우리 날짜, 개강1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강동 로고스 배제고반이 있고요. 강동 로고스 연합반. 자, 그리고 드디어 방위 로고스 심화반이 개설이 돼요. 최상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나 커리큘럼이 일반반과 연합반과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방위 로고스 연합반, 잠실 로고스 연합반 이렇게 5개 반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화학 지금 많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자,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 4단원 여름방학 특강과 내신 기말고사를 통해서 4단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름방학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